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건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기 위해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의장에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들어와서 제발 제발 좀 왜 이러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의결이 완료된 새벽 0시 12분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토시까지 봐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들어가서는 저렇게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는 저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정말 나쁘고로운 기만시오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되 선거범죄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의 그런 입장과 달리 소위에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중재안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라 라고 요구한 거지 무슨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인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2회가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뭐 좀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위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은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냥 새 당선인 측이 발언을 하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을 우려했습니다. 버리장머리를 고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이나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언젠가는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하는 핵 무장론에 대해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언 강도가 세지신 것 같습니다. 예. 각국 정상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적절치 아닌 것 않습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CBM이 발사됐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레더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구상도 밝혔는데 완전히 막 방전된 배터리 같은 그런 그 느낌이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예. 그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 덤덤하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기들을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오히려 선도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 성공한 예.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뭐 최고의 영광이겠습니다. 예. JTBC 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2일의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특별 사면 방침을 세웠고 그 대상을 누구로 할지 막판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대상자로는 정치인과 기업 총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내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 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직전을 사면 시점으로 보고 사면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청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우선 이명박, 김경수 두 정치인을 유력 검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까지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지 청와대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이 정 전 교수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JTBC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론 반응이 변수입니다.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재차 국민적 공감대를 밝힌 만큼 여론 동향을 살펴가면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의 힘을 빼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 밀리 합참의장도 러시아의 약화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다시는 침공을 못하도록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장관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make sure, again, that they don't have the same type of capability to bully their neighbors that we saw at the outset of this conflict.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이런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that's going to involve a weakened Russia, a strengthened NATO, and as you see, Finland and Sweden and other countries.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일부 영토를 내주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의 위상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이 이런 전환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입니다. Ukraine clearly believes that it can win, and so does everyone here. 하지만 이런 미국의 목표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몇 주가 아주 위험한 고비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과자나 라면을 튀기는 팜유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른 식용유 값까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에선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자는 사재기 조짐도 엿보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치킨집. 2년 만에 치킨 가격을 올렸습니다. 밀가루 고기값에 이어 식용유값마저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2만 원대에다가 지금은 5만 원대 후반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식용유 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거래처에서 6만 원대까지 인상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리 구매를 해갖고 비축을 해놔야 되나. 식용유 값이 또 들썩이는 건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한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식용유가 부족해지자 내수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취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팜유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팜유 가격은 톤당 1,453달러로 코로나 초기인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팜유는 라면과 과자를 튀길 때 주로 쓰이고 화장품, 세제에도 들어갑니다. 라면에 사용하는 팜유는 주로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당장 생산에 차질이 있지는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급이나 가격 변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식용유 값은 세계 해바라기 씨유 1, 2위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이 길어지면 전 세계 식용유 공급난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다른 식용유 값도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